데이터랩 개발자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이제 네이버의 방향 어떻게 될까요, 대체? 결국에는 네이버가 바라는 거는 결과에 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데 블로그가 이제 완성형 블로그가 되는 방법을 방금 다 푼 거예요. 블로그 추천은 준이덕과 쫑이. 요즘에 되게 알고리즘이 많이 바뀌면서 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사이트 중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이트 데이터랩 툴즈를 이용하고 있잖아. 그치, 사실 이게 유료 기능이 좀 많긴 한데 나 같은 이제 전업 블로거, 형이나 나 같은 전업 블로거들은 사실 쓰면은 효율성이 너무나 좋으니까 거의 무조건 이거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지. 지금 블로거들 중에서 내가 데이터랩 툴즈를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우리 100만 영상도 터지고 그랬는데 이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없이는 못 살아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옛날 영상 보고 데이터랩 툴즈는 한 번쯤 써봤을 것 같은 게 이 데이터랩 툴즈 헬퍼라고 이 글자 수 세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무료니까. 글자 세는 거, 네. 타이머, 하나 또 뭐 있지? 그리고 또 뭐 워드로 빼는 거. 워드 빼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은 효율이 있는 걸 무료로 풀고 있는 그게 이제 데이터랩인데 이 유료 기능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알고리즘이 바뀌었는데 데이터랩 툴즈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직접 개발자 채원님한테 아마 여쭤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채원님을 모셨습니다. 야,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데이터랩 툴즈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저희가 일일이 대답해드리기 힘드니까 진짜 개발자를 모셔왔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데이터랩 툴즈 이거 쓰기 네. 너무 힘든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네이버 2월 1일 날 개편에 맞춰서 디자인을 싹 바꿔버렸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랩 툴즈 같은 경우 이제 분석 도구입니다. 분석 도구. 그러니까 네. 기존처럼 뭐 지수 확인을 위한거나 순위 확인이나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보다는 현재 검색 결과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현재 이 키워드는 뭐 몇 월 달에 다뤄야 되고 약간 좀 마케팅적인 분석 측면의 이제 서비스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숫자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어렵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맞아요. 신뢰성이 다른 데는 그냥 뭐 최적 준체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뭐 0.688이니 0.112니 뭐 맞아요. 소점도 6자리까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제 헷갈린다고. 그래서 일단 이번 개편을 하면서 좀 인공지능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수치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도와주는 버튼들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인공지능, 뭐 소수점, 뭐 데이터 이름부터가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초보자들이 좀 듣기에는 너무나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데이터랩이란 게 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체 어떤 블로거들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초보는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딱히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사실 초보분들은 데이터랩 툴즈 헬퍼에 있는 추천 소재 기능만 네. 쓰셔도 내 블로그에 맞는 소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꿀 네. 기능이거든. 내 블로그한테 맞춰서 추천해주는 소재를 보고 거기서 글 쓰면 되는 게 초보자들이 특히 찾기 너무 네, 힘들어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데이터 툴즈에서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했던 게 내 글에 서론 잡아주고 그다음에 결론 잡아주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말들을 쓰면 좋은지 점수를 매겨서 가장 점수가 높은 걸 뽑아서 쓸 수 있는 그 기능.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 그 기능을 알려주고 싶지가 않은데 이거 진짜 사실 저는 우리 구독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 이제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랩 툴즈에서 이제 제공했던 지수 예측이라는 기능과 인공지능 초안이라는 기능을 합쳐놓은 기능이에요. 네. 다만 이번에 합치면서 이제 어떤 걸 이제 특정을 좀 지었냐면 규칙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처음에 키워드를 정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쓸 것인가. 그러면은 그 키워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입력하는 순간 인공지능이 그 키워드를 벤치마킹 해줍니다. 이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키워드는 어떤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걸 보고 내가 글을 어떤 스타일로 써야 될지 약간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고. 맞아. 그래서 이걸 보면은 데이터랩 툴즈를 쓰고 글 쓰는 사람이랑 쓰지 않고 글 쓰는 사람이랑 결과값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랩 툴즈를 쓰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그렇지. 확실히 다작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런 기능을 쓰고 했을 때랑 차이가 엄청 심한 것 같더라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이제 형 말 때문에 생략이 됐는데 대체 초급, 중급, 고급 블로거들 중에서 어떤 단계의 블로거들이 데이터랩을 사용하면 좋을지.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블로거들의 약간 등급이랄까 레벨? 네. 레벨은 사실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해서 키워드도 잡을 줄 모르고 그냥 일상만 기록할 줄 아시는 분들 네네. 제목도 굉장히 그냥 오늘 재밌었다 뭐 아니면 오늘 에버랜드 가서 다녀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분들 네, 그게 약간 레벨 1이라고 치면은 이제 조금 유익 검색어 네이버 블로그 통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내 글을 보러 오네 이걸 보기 시작하고 또 다른 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 아, 그게 레벨 2라고 봐야죠. 키워드라는 개념을 잡으신 거죠. 이제 검색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단계.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유입된 키워드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둔 내 글을 보고 아 이거를 이렇게 조합하면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플 때 네. 허리 통증 이렇게 아예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 어. 단어를 달리해서 분산시키는 야, 문어발 키워드. 전략. 네, 문어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글이니까 이거 확장의 개념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레벨 3라고 보고 네.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 레벨은 기존의 블로그에 없던 키워드를 아예 그냥 어. 전문화시키고 특화시키는 진짜 크리에이터. 예를 들면 방향성 블로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향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 블로그가 어떤 소재를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블로그가 방향성이 정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방향성을 확고하게 정하신 분들만 이게 가능해요, 사실. 그쵸.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IT 블이지만 나는 스마트폰을 전문화시킬 거야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케이스, 바탕화면 꾸미기 뭐 이런 키워드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네, 저는 그걸 이제 레벨 4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대체 레벨 몇 짜리가 이제 데이터 랩을 사용하면 돼요? 저는 그 중에 이제 랩 키워드를 확장하는 레벨 2 정도? 레벨 2. 네, 레벨 2 정도.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방문자의 욕심도 생기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냥 뜨는 거 좀 잘 떴으면 좋겠고. 네. 네, 이런 욕심이 나는 단계란 말이에요. 아,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검색 결과를 뭔가 분석을 해보고, 아, 이런 글이 이렇게 1등에 떠 있구나. 나도 이런 1등처럼 글을 뭔가 이런 방향으로 써야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시도해볼 수 있고. 사실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데이터랩 툴즈를 추천하기 되게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는 되게 알려줄 때 약간 나도 감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단 말이야. 데이터랩 툴즈는 그 고민하는 시간을 좀 없애주는 것도 되게 있어. 이렇게 막 계속 작동하고 해보면서 그 고민하는 시간을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딱 수진 보고 이 사람은 좀 써도 되겠다 싶은 사람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레벨 2로 설명해 주셨는데 뭐 너가 느끼기엔 데이터랩 툴즈 어떤 사람도 있으면 좋은 것 같아. 나는 우리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데이터랩 쓰지 마세요라고 해. 왜냐면은 이 초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블로그로 수입도 안 나는데 데이터랩이 이제 유료 기능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유료 기능을 사용할 때는 나는 블로그로 그걸 충당할 수 있는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날 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품 상세 정보에다가 네. 수익이 안 나는데 쓰지 말라고 명시 중에. 사실 뭐 네. 나도 우리만 쓰면 좋지 뭐. 사실 진짜 너무 저희는 항상 이제 뭐 데이터랩 뭐 돈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아침에 약간 딱 컴퓨터 끼고 자연스럽게 켜 데이터랩을 내 블로그 그다음에 데이터랩을 딱 켜놓고 네. 버릇되는 느낌이 좀 있건 나네. 저희는 워낙에 이제 또 전업 블로그고 이러다 보니까 쓰면은 너무 효율이 좋긴 하지만 사실 이 블로그 뭐 취미로 하고 있는 데이터를 켜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내가 진짜 길이 막혔다 이 길이 안 보였다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을 뚫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추천해주는 한 가지 기능이 있다면 기능이 너무 많아.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 블로그가 성장이 뭔가 더뎌진 것 같고 네. 아니면 오히려 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은 아마 최근에 스마트 블로그로 전환되면서 좀 많이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건데 맞아요. 검색 키워드 분석이라는 기능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게 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검색 키워드 분석을 들어가 보면은 일단 이제 검색 키워드를 딱 검색하면 네. 좌측 상단에 PC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왼쪽 상단에 검색량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연간, 월간, 네. 주간, 일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월별. 월별. 이 키워드가 언제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시즌성 같은 느낌. 시즌 키워드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예를 들면 내가 수영 관련 키워드를 쓰는데 얘가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벌써 늦가을부터 막 검색량이 막 늘어나네? 네. 이때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키워드의 특징을 조금 월별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를 해놨고 그리고 요일별. 요일별. 네,
예를 들면은 왜 맛집 블로그는 왜 평일만 되면 사람이 쫙 빠질까? 왜 여행 블로거들은 주말만 되면 사람이 싹 빠질까? 확실히 그런 걸 알면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어떤 네. 결로 써야 하는지 알게 네. 되니까. 내 블로그를 매주 일정량 계속 향상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블로그 운영을 하려면 요일별로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들의 그 검색량에 맞춰서. 루틴. 근데 네. 이것도 사실 꿀팁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좀 질문 드려보고 네네네네. 싶어요. 왜냐면 이제 월요일에 네. 사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뭐 에버랜드 뭐 입장 시간 뭐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쓰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써도 되나요? 그게 노출이 안 됐으면?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노리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그 키워드를 얼마 정도 간격으로 쓰는 게 좋은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제 스팸 키워드? 스팸 네, 키워드. 스팸 페널티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거나 네.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한다거나 네. 뭐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갑자기 내 블로그가 죽어버리는 네. 네, 이게 이제 스팸 페널티라는 게 설명이 되는데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몇 년간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네. 블로그에다 여러 글을 계속 써보기도 하고 키워드 한 10개 그룹 잡아서 돌려가면서 써보기도 하고 네. 이 중에 가장 최적의 좀 결과가 나왔던 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네. 오. 그러니까 가장 서둘렀을 때 기준으로. 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게 반복적이면 스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 날 반복을 하면 스팸이 돼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화요일, 그리고 어쩔 때는 월요일, 어쩔 때는 일요일 저녁, 약간 이런 식으로 월요일을 중심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게 약간. 저는 여기서 또 블로그 네. 분들이 저한테도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참 애매한 게 그 스팸 필터링이라는 게 사실 모두에게 다 페널티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하면은 한 달째 뭐 정확하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지수에 따라서 블로그의 신뢰성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질문할 때는 내 블로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그리고 사실 맞아요. 내가 쓰는 것들이 얼마만의 간격으로 발행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감적으로 알아야 되는 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항상 말씀하신 통계적 귀납 추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항상 그러면은 몇 주에 한 번 써야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가실 거면은 나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쓰라고 해. 한 달에 한 번. 사실 안전하긴 하지. 가장 안전하죠. 안전하게. 네, 가장 안전하죠. 사실 뭐 내가 키워드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 한 달에 한 번 충분히 돌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돌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뭔가 키워드를 반복하는 상황 이거를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 끌어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일별, 월별 이런 패턴을 바탕으로 1년짜리 거대한 몇백 개의 키워드 목록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맞아요. 돌려쓰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블로그가 이제 완성형 블로그가 되는 방법을 방금 다 푼 거예요. 블로그의 처음과 끝이 우리 인터뷰에 다 담겨 있어. 이게 또 채원님 앞에서 또 말하기 좀 그런데 이 뭔데? 채원님 데이터랩 프로그램이 유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끊을 필요 없다고. 하루치 끊은 다음에 키워드 다 조사해서 그냥 메모장에 옮겨두고 그거 그대로 써라. 그렇게 하면 돈도 조금 들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도 실제로 고객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유틸즈는 기본적으로 요금제 정책에 따라서 할인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네.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물론 1일당 비용은 싸요. 네. 네, 뭐 n분의 1 약간 이렇게 한다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쓴다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이거를 매일 써야 되는 입장인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쓰면 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비용을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한 달짜리가 55,000원인데 하루짜리 3,300원이거든요. 또 내가 일주일에 한번 주말에 좀 날 잡아가지고 내가 분석을 한번 해볼까? 8시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한다면 3,300원으로 4주 12,000원 꼴로 55,000원이 아니라 12,000원이라는 비용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분석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데이터랩 툴즈 저희가 링크 달아놓을 건데 들어가서 일단 하루짜리는 좀 써봤으면 좋겠어. 하루짜리 쓰면서 내 블로그 저품질 체크 한번 싹 하시고 지금도 살아있죠 그게. 네, 그게 저품질 체크 싹 하면서 문제 있는 포스팅 처리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 키워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루틴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정리해보시고 그런 계획을 하루 동안 몰입해서 한번 짜보는 것도 되게 저는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건 해봐야 된다 생각해. 해보면 너무 좋긴 한데 사실 나는 그려져. 이 들어간 다음에 야 숫자 겁나 많은데 뒤로 가져야 많을 것 같아. 근데 복잡하실 건데 네. 사실 저는 데이터랩 툴즈가 쉬운 사이트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료 사이트 들어가면은 딱 입력하면 최적화입니다. 블덱스 뭐 치면은 뭐, 준최 딱 나오잖아. 근데 사실 나는 그 어려운 만큼 블로그의 진심이라면 그걸 얻어갈 것들은 많다고 생각해. 나는 아까 왜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만 추천해달라고 했냐면 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뭘 클릭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걸 이제 최현님이 아까 설명해주신 그 기능을 써봤으면은 진짜 이게 맛이 들릴 것 같긴 해. 그러면 새로 만약에 우리 구독자들이 네. 1 딱 긁었어요. 그럼 일단 저는 저품질 체크를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검색 네, 검색 키워드 분석. 키워드 분석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다. 아, 거기에 나는 또 한 게 있어. 이게 정확하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창작자 채널 분석인가? 네, 맞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내 블로그를 그냥 전체적으로 분석을 네, 해주는. 저는 그게 아주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맛돌이지 아주. 그래가지고 저희가 1년치를 다 끄는 거기도 한데 어. 그 기능을 정말 써보시면은 너무나 이제 좋을 거예요. 만약 조금 더 결제를 하고 좀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린다면 올 클리어 느낌으로 약간 네. 도장 깨기 느낌으로 모든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필수적인 기능을 조금 더 어떤 걸 써야 될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검색 키워드 분석. 이거는 네, 내가 찾고자 하는 검색 키워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뭐 네. 블로그 한 달에 얼마나 생산되고 그러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좀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 네. 네.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키워드 조사를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검색 키워드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블로그 창작자 채널 분석 네. 네. 이름을 아,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옛날 방금? 서비스랑 헷갈리네요. 창작자 채널 분석에 내 블로그 주소 아니면 내 인플루언서 홈 주소를 넣으면 이제 내 채널에 대한 이제 쭉 게시물들 그다음에 네. 방문자들 뭐 이런 것들이 쭉 표시가 돼요. 네. 이 중에 뭐 인기 글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내 각각의 글들이 뭐 어느 정도 점수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를 보기보다는 그래프 색상을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개편을 하면서 신호등 느낌으로 바꿨어요. 좀 위험하면 빨간색, 좋으면 초록색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느낌을 바꿨기 때문에 그 색상으로 대충 딱 봐가지고 아 초록색이 많으면 좋은 거 빨간색이 많으면 위험한 거 약간 네. 이렇게 느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같이 쓰면 좋은 게 내 글이 어차피 인공지능 분석도 다 되거든요. 하루라도 결제를 하시면 그러면은 창작자 콘텐츠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게시물 주소를 넣으시면은 이게 내 게시글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일단 간단하게 표시가 돼요.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분석 시작이라는 파란 버튼이 하나씩 딸려 나오거든요. 나도 딸려나요. 네, 그걸 하나씩 눌러보면 이 내용이 제목과 적합한지 오.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기능을 써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잘 못한지를 몰라요. 네, 맞아요. 누군가 얘기해줘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이 글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한번 검토를 받아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아마 1일 3,300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3,300원의 가치는 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데이터랩 툴즈를 이제 저는 블로그 관련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보면은 대행사 사람들도 정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되게 많아. 뭐 블로거들이 있고 블로그 위에 뭐 블로그 잘하시는 분 있고 잘하시는 분 있고 그 꼭대기에 툴즈가 있는 느낌이야. 내가 느끼기에는. 맞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함부로 또 추천해드리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이거는 그 꼭대기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래쪽부터 써가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기능을 좀 익혀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알고리즘이 워낙 바뀌다 보니까 이 시대는 진짜 알고 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옛날에는 그냥 꾸준히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꾸준히 알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영상을 찍은 이유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 게 좋으니까 찍은 거잖아. 그리고 또 느끼는 게 이게 알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느끼는데 채원님이 만약에 굉장히 초보자들 상대로 너무나 쉽게 잘 말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우리 밥그릇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약간 그 아무래도 지식의 저주가 좀 있으실 것 같아 스스로.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또 채훈님이 생각하는 초보자의 수준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초보자의 수준이랑 일반 블로거가 생각하는 초보자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 네, 그렇죠.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채훈님은 아마 최대한 쉽게 말하려고 했을 거야 지금. 그래도 지금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설명 잘 주셔가지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기존에는 막 농담 따먹기 해서 그 평소 영상보다는 조금 보기 어렵겠지만 조금 집중하셨다면은 좋은 내용을 많이 얻어갔을 것 같아. 맞아. 사실은 유전 영상에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유튜브에는 어려운 영상을 안 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원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올 걸 알지만 또 이런 데이터랩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최원님이 생각하는 이 데이터랩 개발자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이제
네이버의 방향 어떻게 될까요, 대체? 일단 네이버가 그동안 변천해 왔었던 네이버 뷰에 적용된 알고리즘이 뭐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시랭크라던가 다이아 플러스, 크게 세 가지, 이 세 가지 정도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목적성이 지금 스마트 블로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네네. 네, 예를 들면은 이 출처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네. 아니면 블로그인지, 네. 그리고 이게 시랭크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인지, 네. 경험이 많은 글이냐 정보가 많은 글이냐, 이게 다이 알고리즘입니다.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글이냐, 네. 이게 바로 다이아 플러스 검색 의도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어. 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변천사, 그 다음에 앞으로 D2 그 커뮤니티에서도 얘기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네이버가 바라는 거는 검색 결과에 좀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렇다는 거는 기존의 틀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기존의 틀은 바뀌지 않지만 조금 더 빨라질 뿐이에요. 변화가. 가속화가 돼. 네, 변화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네. 훨씬 더 아. 가속화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약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좀 엑셀을 좀 더 강하게 받는다는 느낌으로 좀 더 뭔가 빠르게 적용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이거를 쫓아가지 못하면 저는 도태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해왔던 핵심에 맞는 글쓰기라던가 뭐 육하원칙, 기승전결, 뭐 여러 가지 이제 글쓰기 기본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기본은 충분하게 마스터를 하고 거기에서 시장에 맞게 뭐 빠르게 글을 쓴다거나 키워드를 빠르게 조사한다거나 이런 스킬들을 좀 잡아 나가신다면 앞으로도 지금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블로그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말이었어요. 방향성을 모르던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쭈단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